그날 밤이었어요. 결혼해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다 큰 아들 민준이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멀쩡하던 녀석이 저희 부부 앞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 저 사실 정아 씨랑. 어휴 듣던 만수 씨와 저는 그만 심장이 벌렁벌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며느리 정아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시아버지 만수 씨 서재로 슬금슬금 사라지는 것이 제 두 눈에 딱 걸린 겁니다. 만수 씨가 누굽니까? 젊어서 동사무소 서류란 서류는 다 꿰뚫던 베테랑인데 그 촉이 번뜩하더랍니다. 저 서류 뭉치. 필시 뭔가 숨기고 있구먼. 이 노부부의 조용하던 일상에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죠. 아들의 눈물 뒤에 감춰진 며느리의 진짜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쥐고 있던 그 서류 뭉치에는 대체 어떤 엄청난 비밀이 봉인되어 있을까요? 감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아이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준이 녀석이 흘린 눈물에 이 노인의 잠도 덩달아 달아나 버렸지 뭡니까? 옆에서 드렁드렁 코까지 골며 주무시는 정순 여사님은 복도 많지. 어찌 아들 녀석의 비극 앞에서 저리 평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아무리 늙었다지만 부모의 마음은 5, 6월 서리보다 차가운 법인데 말입니다. 아침이 되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민준이의 흐느낌과 며느리 정아의 수상한 움직임으로 뒤엉켜 마치 실타래 엉킨 것 같았습니다. 정순 여사는 모른 척 해야겠다. 이 일은 늙은 아비가 해결해야 할 일이요. 만수 씨는 아침 일찍 거실로 나와 신문을 펼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고 영감. 읽던 신문은 식탁 위에 갖다 놓지 눈도 침침한 양반이 뭘 그리 뚫어져라 보쇼. 하고 한마디 할 정순 여사가 어쩐 일인지 곤히 주무시는 덕분에 만수 씨는 오랜만에 온전한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문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서재, 그리고 그 안에 잠겨있는 서류 뭉치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드디어 아침 밥상을 물리고 아들 민준이가 바삐 회사로 나서자 만수 씨는 가슴속 깊이 숨겨둔 작전을 개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슬그머니 서재 문고리를 잡는 순간 만수 씨의 귓가에는 아들 녀석의 처량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사실 정아 씨랑.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그 무엇이 바로 이 서재 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시니어 특유의 감이라는 것이 이럴 때 기가 막히게 발휘되는 법이죠. 안 그렇습니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책 냄새가 섞인 퀴퀴한 공기가 만수 씨를 맞았습니다. 만수 씨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온 아침 햇살이 책상 위 서류 뭉치에 꽂힌 먼지를 보석처럼 반짝이게 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구나. 만수 씨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부터 어머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하는 며느리 정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이 여우 같은 것이 어찌 이리 타이밍 좋게 나타난단 말입니까? 만수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에 넉살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가 늙어서 눈이 침침한 양반 노릇을 좀 해야겠구나. 그는 얼른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얘야 아니 이게 며칠 전부터 영 허리가 시큰거려서 말이야. 이 책상에 앉아서 좀 쉬고 있는데 자네는 어디 가는 길인가? 만수 씨는 일부러 허리를 삐끗거리는 신용을 하며 연세 지긋한 노인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며느리 정아는 외출 준비를 하는 듯 분주한 차림이었습니다.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만수 씨의 눈에는 그녀의 시선이 자꾸만 책상 위 서류 뭉치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만수 씨는 놓치지 않았죠. 이럴 때 노인네들의 눈썰미는 참 귀신 같다니까요. 아유, 아버님은 참.
편찮으시면 방에서 쉬시지 왜 서재까지 오셨어요? 저는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가는 길이었어요. 정아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그녀의 눈빛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읽어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이고, 늙은이 눈이 침침해서 원 며칠 전에 내가 중요한 서류를 정리해둔 게 있었는데 어디다 뒀는지 통 보이질 않네. 네가 이리 와서 좀 찾아봐 줄래? 만수 씨는 서류 뭉치를 손으로 이리저리 흩뜨려 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산사태라도 난 듯 정성껏 쌓아둔 서류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뿌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는 얼른 다가와 서류를 정리해주는 척하며 쭈그려 앉아 그중 한 묶음을 슬쩍 빼내려 했습니다. 재빠른 손놀림이었죠. 만수 씨는 흐릿한 신용을 하면서도 눈으로는 정아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꼼수가 통할 줄 아느냐? 그 순간 만수 씨는 정아의 손목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서류 뭉치에 꽂힌 작은 포스트잇이 그의 눈에, 아니 정확히는 그의 촉에 번개처럼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 노란색 포스트잇 위에는 펜글씨로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 기록. 순간 만수 씨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라니. 하지만 만수 씨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넉살 좋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노년의 경험이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법입니다. 얘야. 아유, 이 서류들은 내겐 보물 같은 것들이야. 이 노인네의 지난 세월이 다 담겨 있는 것이니 함부로 흩뜨려 놓으면 안 되거든. 특히 이 뭉치는. 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었지. 만수 씨는 아무 서류나 집어들고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만수 씨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아, 아들아. 내가 정말 이 여자에게 속았던 것이로구나. 그러나 며느리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는 아휴,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하며 황급히 서류들을 대충 모아놓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아의 발걸음은 몹시나 다급해 보였습니다. 만수 씨는 애써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방을 나서는 정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정아는 손자의 손을 잡고 아버님, 저 친구랑 놀다 올게요. 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만수 씨는 사랑스러운 손주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정아를 향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이 노부부의 조용했던 일상의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 씨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 정아가 살금살금 나가는 모습을 봤으니 그 충격이 오죽했겠습니까? 게다가 점심은 또 어찌나 해맑게 잘도 먹던지요. 그 모습에 혀를 내두르다 못해 혀뿌리가 뽑힐 뻔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라지만 사람 속도 몰라보고 밥맛 좋게 오물거리는 모습을 보려니 이젠 밥도 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입에 밥을 밀어넣는데 자꾸만 낮에 봤던 임신 중절 수술 기록이라는 5글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민준이가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플꼬. 아들 민준이가 늦도록 퇴근하지 않아 덩달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던 정순 여사는 만수 씨가 자꾸만 밥투정을 하자 잔소리 한 보따리를 풀어놓을 태세였습니다. 아이고 영감. 이제는 늙으니 입맛도 없으시오. 얼른 잡수시오. 원기가 있어야 건강하게 지낼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만수 씨는 대꾸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지금 영감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우선은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들 민준이가 맥없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피곤해 절어 축 늘어진 아들의 어깨를 보니 만수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 정아랑 그 일 때문에 그리 힘들었을까 싶어 우라통이 치밀었죠.
아들 녀석이 고작 30 중반인데 벌써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가는 것 같으니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밥도 마다하고 손자 녀석 얼굴 한번 보고 안아주더니만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맨바닥에 누워버리는 아들 등짝을 보며 정순 여사는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것들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다들 먹고 사는 게 힘들지. 만수 씨는 속으로 마누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랍니다라고 외치며 간신히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잠이 들고 정순 여사가 잠자리에 들자 만수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쿵쿵쿵. 심장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자고로 중요한 이야기는 밤에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만수 씨는 마치 칠작전을 수행하듯 조심스럽게 안방을 나와 서재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 만수 씨는 정순 여사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아까까지 그렇게 곤히 주무시던 정순 여사였는데 웬일인지 금세 부스스한 얼굴로 서재 문을 빼꼼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니, 영감. 밤중에 무슨 일로 사람을 깨웁니까? 잠 다 달아나게. 정순 여사의 눈초리는 매서웠지만 만수 씨는 꿋꿋하게 손짓했습니다. 쉿! 조용히 하게.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이리 와보게. 정순 여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만수 씨 앞에 앉았습니다. 만수 씨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낮에 서재에서 정아와 있었던 일을 조근조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정아가 서류 뭉치를 정리하는 척하며 무언가를 빼내려 했고 그 와중에 자신이 포스트잇에 적힌 충격적인 문구를 봤다는 이야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했습니다. 글쎄 그 서류 뭉치에 임신 중절 수술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니까. 웬 포스트잇에 딱하니 붙어 있더라니. 만수 씨의 이야기에 정순 여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에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설마 하던 정순 여사는 만수 씨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진실을 읽었는지 점차 굳은 얼굴로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민준이 녀석이 그렇게나 정아를 믿고 의지했는데. 정순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만수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준비해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빼돌리려 했던 서류 뭉치 중 일부를 미리 복사해둔 것이었죠. 만수 씨의 촉이 그저 촉으로 끝날 리 만무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재빠르게 복사까지 해두는 만수 씨의 지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봐 여보. 이걸 보게. 만수 씨가 내민 서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4년 정아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기록부터 시작해서 그 남자에게 임신 사실을 통보했고 남자는 책임을 회피했다는 내용까지. 빽빽하게 적힌 글자들은 정아의 과거와 민준이의 비극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정순 여사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고 이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정순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그저 책임감이 강했을 뿐인데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법 없이 정직하게 살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의 순수하고 강직한 마음을 이리도 얄팍한 거짓말로 이용했단 말입니까? 순수한 책임감을 이용한 며느리의 기만에 노부부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는 뜨거운 불덩이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 정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노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청문회 현장에 숨죽이고 있는 국민들처럼 노부부의 귀는 거실에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네, 오빠 민준 씨는 아직 몰라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그 서류는 제가 꼭 찾아낼게요.
정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노부부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모른다니. 감히 우리 아들의 순정을 이렇게까지 가지고 놀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서류라는 말에 노부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낮에 만수 씨가 본 그 서류 뭉치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정순 여사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오열할 뻔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런 얄팍한 거짓말로 우리 아들을 속였단 말이에요? 어찌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아들을 가지고 놀다니. 만수 씨는 조용히 정순 여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는 듯 굳건한 눈빛으로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맺힌 피눈물은 이성을 잠재우고 냉철한 분노를 일깨웠습니다. 우리 아들의 인생을 되찾아 주리라. 이 노부부의 눈빛 속에는 그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고작 늙은 노인네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자식 사랑은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살이의 진실이 드라마처럼 한 번에 휘리릭 펼쳐지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노부부의 치밀한 반격이 이제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진짜 인생을 되찾아주기 위한 어쩌면 노부부의 마지막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말씀이 딱 맞지. 사람이 나이 먹으면 다 통찰력이 생긴다니까요. 잠깐만요.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글을 또다시 열심히 창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만수 씨와 정순 여사는 숨죽여 며느리 정아의 통화를 엿들은 그날 밤 늦도록 잠 못 이루고 안방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삐죽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 안 오가는 대화는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여보. 정순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이걸 알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어미 된 도리로 차마 제 입으론 말 못하겠소. 정순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실오라기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훌쩍이는 소리가 귓가에 흐느적 와닿았습니다. 만수 씨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알고 말고 내 왜 모르겠소. 자식 키우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니. 허나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이 허물을 덮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소? 그 아픔 지금 덮어봤자 더 큰 골문이 될 터. 만수 씨의 한숨 소리가 푹마이너스하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 노인네도 얼마나 가슴이 쓰렸으면 저리도 긴 한숨을 쉬겠습니까?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할미가 직접 멱살이라도 잡고 너 내 아들 속였지 하고 고래고래 소리라도 질러야 한단 말이오? 정순 여사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으르렁하고 터져나왔습니다. 옆에서 듣는 제가 다 움찔했습니다. 아니지. 그렇게 성급하게 나서다간 우리가 당하는 수가 있어. 저 며느리라는 것이 보통 여우가 아닌데. 우리 민준이는 너무나 착해서 지 엄마 아비도 못 알아볼 터인데. 만수 씨는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섰다간 고부 갈등이다. 늙은 시부모가 젊은이 인생 망친다. 온갖 소문이 와글와글 할 것이오. 우리가 억울한 누명이라도 쓰면 그때 가서 누가 우리 속을 알아주겠소. 그럼 어쩌자는 말이오. 의대로 모른 척 아들 인생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이오. 정순 여사의 목소리가 애끓는 듯 꽉 조여들었습니다. 아니지 여보. 가만히 있을 순 없지. 허나 우리 민준이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으니 정아 며느리에게 직접 제 입으로 술술술 털어놓게 해야지. 그게 가장 깔끔한 방법 아니겠소? 만수 씨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번뜩 빛나는 듯 했습니다. 역시 우리 영감. 정순 여사도 그 지혜로운 제안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제 입으로 털어놓게 한다니? 도대체 무슨 수로? 이 할미는 당최 모르겠네. 정순 여사가 의아하다는 듯 만수 씨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만수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궁지에 몰리면 제 발로 제 무덤을 파게 되어 있어. 우리가 조금만 툭툭 건드려주면 되는 것이지. 게다가 우리 손에 뭐가 있어? 낮에 그 여우 며느리가 빼돌리려 했던 바로 그 서류 뭉치, 그 중에 이 노인이 슬쩍 찰칵 찍어둔 그 증거가 있지 않소? 만수 씨는 어둠 속에서 손바닥을 탁 하고 쳤습니다. 그 서류 말이야, 임신 중절 수술 기록이라고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 게다가 곁엔 또 다른 남자 이름까지 말이야. 그 서류가 어디 땅속에서 솟아난 것도 아닐 테니. 정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걸 감쪽같이 꾸며내서 우리 민준이를 속였단 말입니까? 아이고 내 속이야. 정순 여사는 제 가슴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만수 씨는 어제 밤새워 세운 작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며느리 정아가 시장에 나선 그 시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든 만수 씨의 손이 살짝 후들후들 떨렸지만 곧 이내 굳건해졌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만수 씨는 미리 준비한 발신 제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뚜루루루, 뚜루루루 울리더니 곧 익숙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시장이세요? 제가 데리러 갈까요? 정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하하오 세상 모르는 듯 밝았습니다. 만수 씨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고 섬뜩하게 깔았습니다. 마치 저승에서 온 사자처럼 귓가를 쎄행하고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말이죠. 내가 낳은 아이는 정말 내 아이더냐? 내 아들 민준이의 핏줄이더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아의 숨소리가 가쁘게 헐떡거리는 것이 여기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정아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꺄! 만수 씨는 시익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정순 여사가 다다닥 하고 달려 나왔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니? 어딜 다쳤니? 정순 여사는 아까 연습한 대로 눈물 한 방울 없는 눈으로 재빠르게 정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아는 휴대폰을 떨어뜨린 채 온몸을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서 마치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눈동자는 이리저리 흔들흔들 갈 곳을 잃은 채 마치 들판에 버려진 송아지처럼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아가, 어찌 이리 벌벌 떠니? 어디 아파? 설마 그 서류 때문에 그러니? 정순 여사는 며느리의 곁에 바싹 다가앉으며 넌지시 떠보았습니다. 정아는 그저 고개만 도리도리 흔들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이마에 맺혔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순 여사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인자한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잉하고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아가, 30년 전에 죽은 우리 친정 아버지가 말이야. 이 애미 꿈에 며칠 전에 환히 나타나서는 그러더구나. 핏줄은 결코 속일 수 없다고 말이야. 내 뱃속에 있던 아이가 우리 민준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돌아가시 친정아버지가 귀신같이 귀띔해 주더구나. 그 아이 어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남자의 아이더란 말이지. 정순 여사의 눈빛은 마치 죽은 영혼을 불러낸 듯 형형하게 빛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아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지혜를 빌려온 것이죠. 이 정도면 신내림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정순 여사의 말은 정아의 심장을 쾅쾅 두들겨 패는 쇠망치 같았습니다. 정아는 더는 버틸 힘이 없다는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으흐흑.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러움에 겨운 듯 온몸을 들썩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그동안 민준이에게 숨겨왔던 모든 거짓말들이 마치 묽고 터지듯 주르륵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아이는, 그이는 민준 씨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그이를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전 남자친구가 책임지라고, 그래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노부부는 정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차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심지어 입맛까지 싹 떨어지는 이야기들이었죠. 아이고 저런 뻔뻔스러운 일을 꾸미다니. 만수 씨는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이제 체념한 듯 정아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아픔을 치유하고 빼앗긴 그의 삶을 되찾아줄 수 있다는 희망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 노부부의 끈질긴 추리가 결국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정순 여사의 작은 중얼거림이 서재 안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민준 씨 아이가 아니에요. 전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래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며느리 정아의 울음 섞인 고백은 마치 차가운 비수가 되어 아들 민준이의 가슴에 푹 하고 박혔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그만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얼굴은 파리하게 질려 입술은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눈에서는 그저 뚝뚝 뚝뚝 물방울이 아닌 피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는 저희 부모 심장이 다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꼬. 민준아. 아이고 내 아들아. 정순 여사는 흐느끼는 아들의 어깨를 와락 붙잡고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졌니? 정순 여사의 손이 민준이의 등허리를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만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울컥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가 기준을 잡아 보여야 하는 법이었어요. 짐짓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아. 아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만수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퍼뜩 들었습니다. 젖어버린 눈으로 아버지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만수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 민준아. 바보 같은 소리 마라. 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멋진 사내였다. 오히려 이제야 내 진짜 인생을 되찾게 될 거다. 만수 씨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아들의 눈을 곱게 응시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말없이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정순 여사도 그 모습에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책임감이라는 핑계로 제 인생을 망치고 있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어딘가 결심에 찬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만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는 이제 그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요. 우리는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만수 씨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민준이 앞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밤새 정순 여사와 머리를 맞대고 정리한 며느리의 모든 거짓을 까발릴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서류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책상에 놓이자 정아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정아의 임신 중절 수술 기록부터 그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민준이를 기만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대본처럼 말이죠. 내가 정아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증거들이다. 내가 억지로 책임지려 했던 아이는 애초에 내 아이가 아니었어. 그리고 이건 내 어미와 내가 어젯밤, 아니
며칠 밤낮으로 꼬박 세워 찾아낸 것들이다. 만수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정아, 너도 뻔뻔하게 우기지 마라. 일이 다 증거가 있으니. 정순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아가. 어찌 그런 얄팍한 수로 우리 민준이를 속여서 이런 허울뿐인 결혼을 유지하려 했니? 이제 그만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진실을 고백하는 게 너에게도 좋을 터다. 정아는 흐느적 몸을 흔들며 결국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엉엉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만수 씨의 치밀한 준비 덕분에 이혼 소송은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착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만수 씨가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정아의 거짓말을 법정에서 톡톡히 파헤쳤습니다. 정아의 얼굴은 매번 증거가 나올 때마다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새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다니까요. 정아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지경입니다. 만수 씨는 법정에서 정아를 손가락으로 콕 집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 녀석이 철석같이 믿고 혼인 서약을 했던 이 여자가 사실은 그 시절 제 아들의 아이도 아닌데 우리 아이라며 민준이에게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 부모라는 작자들은 글쎄. 만수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향한 한없는 안타까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불현듯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시작이었습니다. 밤늦게 울면서 임신했다는 이 여자 정아의 말에 우리 민준이, 그 착한 녀석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민준이 성격에 남의 여자 책임 안 질 놈이 절대 아니거든요. 아무리 혼전 임신이라고 해도 내 아이라면 내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지 하고 벌벌벌 떨면서도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민준이가 왜 그렇게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나 싶어서 얼떨떨했는데 세상에 속도 위반이니 내 아들 손주 본다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들려오니 아무리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라도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이제 장가 가는구나 하고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려. 민준이는 늘 부모님 말씀이라면 고분고분 잘 듣고 책임감도 넘치도록 강한 아이였습니다. 한번 자신이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고집도 있었고요. 그런 아이였으니 오죽하면 나 때문에 정아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는 없다며 자신을 스스로 궁지에 몰아넣어 이 결혼을 서둘렀겠습니까? 만수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울컥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정순 여사가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겨우 만수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말입니다. 그런 녀석의 여린 마음을 이용한 것도 모자라 글쎄요. 며느리 친정에서는 결혼 전에 자기 딸이 임신했다고 그것도 우리 아들의 아이도 아닌데 제 아들 민준이의 뺨을 짝 소리나게 때리고 머리채를 왈칵 잡았다니.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참고만 있겠습니까? 만수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의 눈은 확신으로 번뜩번뜩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만수 씨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였습니다. 그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저는 오늘 제 아들 민준이의 억울함을 풀고 그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겨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낮았지만 이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정아가 저희 아들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그녀의 부모들은 글쎄요. 결혼 전에 자기 딸이 임신했다고 그것도 우리 아들의 아이도 아닌데 제 아들 민준이의 뺨을 짝 소리나게 때리고 머리채를 왈칵 잡았다니.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참고만 있겠습니까? 만수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의 눈은 확신으로 번뜩번뜩 빛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웅성웅성 술렁거렸습니다. 방청객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조차 흠칫하는 눈치였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사랑과 아픔에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울컥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정순 여사도 옆에서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며 만수 씨의 증언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과는 통쾌 그 자체였습니다. 민준이는 아내 정아에게 넉넉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아와 그녀의 가족들은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으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꼴 좋다. 불의는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아이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 것이 세상 이치라니까요. 싹수가 노란 것은 일찌감치 잘라버려야 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딱 맞는 판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하고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훌쩍 사라진 듯 했습니다. 법정의 긴장감이 스르륵 사라지고 이제 홀가분한 공기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살얼음판 같았던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정아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손주. 아니, 민준이의 핏줄이 아니었던 그 아이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세 식구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뜨끈한 소머리 국밥에 소주 한 잔씩을 꼴깍꼴깍 비웠습니다. 정순 여사가 손수 담근 김치가 아삭아삭 소리를 내며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그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음고생만 하던 민준이 녀석은 국밥 한 그릇을 후루룩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어머니, 이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천진난만한지 정순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담쓰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만수 씨는 소주잔을 툭 하고 내려놓으며 민준이에게 눈을 맞췄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 민준이는 잔뜩 긴장한 듯 아버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지난날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듯 그의 눈빛은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다고 생각하는 게냐? 만수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굴레에 갇혀 제 인생을 제 발로 망치고 있었어요. 저 혼자 힘든 척 모든 걸 짊어진 척 바보처럼.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흐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순 여사가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니다, 우리 아들아. 그게 어찌 바보 같단 말이냐. 아이고, 어미 속은 찢어지지만 그건 내가 그만큼 정이 깊고 여린 놈이라는 증거 아니더냐. 착하고 속 깊은 녀석이어서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바보 같다고 자책하면 이 어미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겠니? 만수 씨는 조용히 국밥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예시하기 하듯 넉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아, 들어보거라. 이 아비는 말이다. 평생을 서류 뭉치와 씨름하며 사람들의 크고 작은 사연을 들으며 살아왔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지. 인생은 말이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길 같은 거요. 내가 이번 일로 크게 배웠을 거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인생이다. 허나 그 아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법이니 결코 내가 망가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이다.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준이의 눈에 희망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이 아비가 내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글쎄 말이다. 책임감이라는 놈은 말이야.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때로는 제 주인을 베기도 하지만 진짜 베기는 그 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렸지. 너는 내가 쥔 칼이 내 것을 베는 줄도 모르고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지 않더냐. 이 아비 눈에는 말이다. 내가 그 어떤 날개 돋은 장수보다도 더 강하고 멋진 사내로 보이는구나. 만수 씨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 말에 민준이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정순 여사도 그 모습에 또르르 눈물을 흘리면서도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이제 됐으니 다 잊어버리고 내 하고 싶은 것 실컷 해라. 그 후 민준이는 과거에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정순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영감. 이제야 제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어요. 우리 아들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으니 이만하면 됐지요. 며느리의 거짓말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덕분에 아들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노부부. 이 이야기는 단지 불효한 며느리에 대한 통쾌한 복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굴레에 갇힌 채 살아온 한 남자의 인생을 되찾아주는 한 가족의 사랑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자식의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인 것이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글을 또다시 열심히 창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